안녕하세요. 생명과학에 의해 중간고사 안내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이전까지 배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이후 배울 내용을 미리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과학의 이해라는 과목으로 지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학의 이해는 옛날로 따지면 무슨 학개론 이런 과목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무슨 학개론이라고 교양 과목이 나와 있지 않고 뭐뭐뭐의 이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개론적인, 개요적인 이러한 성격의 과목들이고요. 그래서 생명과학의 이해도 생명과학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론적인 것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터미놀로지 수준으로 용어를 이해하고 또 생명과학 분야가 어떠한 것을 배우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이전의 내용들을 배운 내용들을 알아보면 주로 세포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내용들은 주로 개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포 생물학, 셀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세포 생물학이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생물학과 이런 게 옛날에 있었고요. 또 식물학과, 또 동물학과 이런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런 학과가 있었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개체 단위, 식물 개체, 동물 개체 이런 개념으로 생명을 이해했었거든요. 생명은 호랑이라든지 개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생명체가, 또 나무라든지 또 풀이라든지 이런 생명체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해서 인간도 포함해서 생명체가 그 개체 단위로 생명체가 있는 걸로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에게서 눈이 없어진다든지 두 팔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생명이 죽는 걸로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개체와 생명을 동일시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세포라는 게 발견된 다음부터는 생명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체로 생명체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입으로 먹고 입으로 먹는 것을 이제 온몸이 소화하고 에너지를 섭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변으로 배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쓰고 분변으로 배출되는 거는 쓰레기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세포 단위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우리 몸에 10조 개의 세포가 있거든요. 또 나무들도 각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호랑이나 독수리조차도 세포들로 전부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세포 단위로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다 보니까 세포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세포가 에너지를 배출하고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며 세포가 에너지를 제공하고 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를
몸에 있는 세포를 따로 끄집어내서 실험실에서 배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포의 관점에서 이렇게 몸도 치료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어떤 건지, 또 세포를 해치는 영양소가 어떤 건지, 또는 독성 물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배운 것들을 보면 먼저 생명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배웠었잖아요. 생명체의 특징은 생명체는 복잡하고 또 조직화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생명체는 성장하고 번식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생명체는 자극에 반응한다. 그래서 자극을 아무리 주고 아무리 환하게 해도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은 무생명체이죠. 죽은 생명체거나. 근데 모든 생명체는 자극에 반응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생물체는 이제 물질과 에너지를 획득하고 사용한다. 이것은 이제 개체 생명체나 세포 생명체나 지금 말씀드린 건 모두 다 공통적인 거죠. 그다음에 생명체는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체에 대해서 생물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물이 생명체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킴으로써의 여러 가지 음식의 영양소 중에 물이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무엇인지, 또 지질이 무엇인지, 또 단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뢰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을 예를 들면서 특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핵 세포 안에 있는 원핵질막, 원형질막, 이제 원핵질막이 아니고요, 원형질막, 그다음에 세포막이라고 하든지 세포 이제 벽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고요. 식물에서는 세포벽이라고 그러고 동물에서는 세포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원형질막이라고 하는데, 이런 원형질막의 구조와 또 어떻게 세포막을 이루는 원형질막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이제 영양분이나 물질을 배출하고 흡수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확산이 무엇인지, 또 삼투 현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생명체에 나타나는 확산과 삼투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포의 종류는 이제 원핵세포, 세균으로 이루어지는 원핵세포와 또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로 이루어지는 진핵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훑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너지는 만들어질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없다. 만들어질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다.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이용 가능한 양이 점차 점점 줄어든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점차 무질서해지는데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물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바로 그 세포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광합성을 배우는데, 광합성은 이제 식물 세포가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햇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빛 에너지를 이용하면 이제 산소와 포도당이 형성되고요. 식물세포가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동물세포가 식물이나 이제 식물에 있는 이제 풀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나무 열매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식물 세포들, 잎이라든지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물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생산해 놓은 에너지를 식물들이 갖고 있었던 그 포도당을 동물들이 사용하게 되고요. 동물들이 사용한 에너지는 배출을 통해서, 배변을 통해서, 분변을 통해서 또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식물은 생산자 역할, 그다음에 동물은 소비자 역할, 그다음에 미생물은 분해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광합성에 의존을 하고, 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배웠고요. 식물의 광합성은 잎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잎의 세포는 엽록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광합성은 광의존성 반응, 광독립성 반응으로 구성된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제 포도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식물 잎에, 식물 몸에 저장하면 그것이 이제 동물 세포한테 먹잇감이 되고, 동물 세포 몸에서는 바로 해당 과정을 통해서 해당, 포도당을 분해, 그죠? 해당, 포도당을 분해하는 해당장을 통해서 이제 동물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포 증식에 대해서 우리가 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12장에 있는 생명공학 파트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생명공학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세포학이에요. 세포학의 기본적인, 생명공학의 기본적인 생명과학의 핵심 파트인 생명공학, 그리고 그 생명공학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세포학을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우리가 훑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 이전에 보았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시험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학기 생명과학에 의해 중간고사 실시 및 성적 기준을 공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020년 5월 5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중앙 재난 안전 관련 대책본부에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었죠. 그래서 안양대학교는 이에 근거해서 출석 수업 예정일을 5월 18일로 추가 연장을 하였습니다. 출석 수업 예정일이 추가 연장됨에 따라서 중간고사를 학교 방침에 따라 공지합니다. 중간고사는 안양대학교에 2020년 4월 23일 코로나19 대책회의 방침에 근거하여 비대면 과제 형식 중간고사로 진행합니다. 시험 문제 관련 동영상은요, 제가 다음 주가 아니죠.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이 여러분 듣는 데는 이제 그 주차가 되겠죠. 이제 제가 만드는 건 전주에 만드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관련 동영상은 시청 기간이 5월 4일부터 월요일부터 5월 8일 금요일까지인데요. 5월 4일에는 월요일 날 9시부터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5월 8일 금요일 날 18시까지 오후 6시까지 5일간 시청 기간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지 레포트 제출 기간은 5일 내내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공정성, 또 효율성, 또 이제 그 시험 준비하는 이런 기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5월 8일 시청 기간의 마지막 날인 5월 8일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18시까지 9시간에 한해서 시험지 레포트 제출 기간은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기간은 5일간 하는데요. 시험지 레포트 제출 기간은 9시간, 하루만 하겠습니다. 제출 기간 이내에 제출한 것만 인정을 하고요.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마감됩니다. 사이버 강의실 과제 관리에서 자동 마감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출할 수가 없고 그 전에도 제출할 수가 없겠죠. 사이버 강의실 과제 관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출한 모든 것은 1절
인정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시험지 레포트 제출 방법은요. 9시간 동안만 사이버 강의실 과제 관리에서 받고요. 아래 한글 파일로만 받으며 형식도 명조체, 포인트 12, 줄 간격 200으로만 받고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에 감점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감점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한글 파일 첨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출한 모든 것은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다른 파일이 첨부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여러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파일을 첨부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럼 0점 처리되고요. 또 파일을 첨부했는지 뭐 이렇게 백지 상태의 파일을 첨부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파일을 첨부하신 다음에 반드시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지 레포트는 일절 컨펌하지 않으며 5월 8일 금요일 날 오후 6시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 이후에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과제 관리에서 지금까지 출석 관련 레포트에 대해서는 이제 컨펌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석 관련 레포트에 대해서 하였던 컨펌과 같은 그러한 컨펌은 공정한 시험을 위해서 이 시험 관련 레포트에서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까지 9시간 동안은 시험 관련 문의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당일날은 말이죠. 시험 관련 문의는 5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4일간만 사이버 강의실 쪽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강의실 쪽지를 통하여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시험 관련 모든 사항은 해당 주차 1차시 그러니까 시험 관련 동영상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있는 이 동영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주차 1차시 시험 관련 동영상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이버 강의실 해당 과목 생명과학의 2의 과목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거기 이제 시험 문제도 거기다가 공지할 거고요. 또 시험지 양식, 시험 답안지 양식도 공지할 겁니다. 자, 시험기간 주차의 출석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중간고사 기간 중 출석은 시험 관련 동영상,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이 동영상을 말합니다. 시험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시험지 레포트를 제출을 하시면 3시간이 인정 처리됩니다. 3시간이 인정 처리됩니다. 시험기간 주차에 강의 동영상, 여러분이 시청하고 있는 이 동영상은 1차시 한 개만 있습니다. 다른 주차에서는 우리가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3가지를 3개의 동영상을 시청했잖아요. 근데 시험 주간에는 강의 동영상 여러분이 시청하고 있는 이 주차시에 1차시 한 차시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시험지 레포트로 대체되므로 성적부여 기준 권고안 학교에서 하는 성적부여 기준 권고안과 해당 과목의 생명과학의 2의 이 과목의 강의 계획서의 계획안에 근거해서 성적 부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적 부여 기준 권고안은 몇 %다, 중간고사 몇 %, 기말고사 몇 %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해하다시피 과제 레포트를 내시게 되면 변별력이 없죠. 대부분 다
낸 사람은 거의 이제 동점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만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조차도 중간고사처럼 이렇게 만약 과제로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 평소에 출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는 출석 관련 레포트를 어떻게 내셨는지 또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은 지금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이 성적 부여 기준 권고안과 해당 과목의 강의 계획서의 계획안에 근거해서 성적 부여를 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출석 그다음에 출석 관련 레포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중간고사를 시험지 레포트로 함에 따라 시험지 레포트 평가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기간 이내에 제출한 것만 인정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미제출이면 시간이 지나도 미제출 상태면 0점 처리합니다. 그 이외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형태로 기간 이후에 내는 것들은 다 0점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강의실 과제 관리로만 인정을 하고요. 다른 방법은 모두 0점 처리합니다. 그래서 과제 관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은 이 의미가 없고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사이버 강의실 과제 관리로만 인정하고 다른 방법은 모두 0점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기간 이내에만 인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미제출이면 0점 처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한글 파일로만 인정을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제출한 모든 것은 0점 처리입니다. 아래 한글 파일에서도 그러니까 아래 한글 이외에 다른 이제 파일을 제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0점 처리한다고 분명히 공지합니다. 아래 한글 파일에서도 형식이 명조체가 아니거나 포인트가 12가 아니거나 줄간격이 200이 아니거나 또는 글자들이 막 엉켜 있다든지 또 알아보지 못하게 돼 있다든지 또 지나치게 이렇게 엉켜 있고 맞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기타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 감점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답안은 강의에서 알려준 포인트를 그대로 쓰시고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이제 알려준 포인트들을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많이 쓴다고 성적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알려준 포인트를 그대로 쓰고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을 쓰셔도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거나 또는 내용이 전혀 다른 단어를 쓰시면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단어를 말이죠. 인공이라고 쓰면 그거는 틀린 답이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경우에 따라 오답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답안지의 상단에는 반드시 인적사항을 이제 아래와 같이 적으십시오. 이건 이제 별도로 제가 시험지 답안 양식을 보여드릴 겁니다. 인적사항이 전혀 없으면 0점 처리합니다. 혹 파일 이름에 자기 이름을 썼을지라도 본문에 인적사항이 없으면 0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을 프린트해 가지고 프린트물을 채점을 한다고 할 때 그 프린트물에 여러분의 인적사항이 없으면 0점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인적사항은 별도 첨부해 드릴 아래와 같은 양식의 공란을 반드시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험지 답안 양식은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페이지를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여기 반드시 아래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하시고 명조체 포인트 12 줄간격 200으로 작성하며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 감점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전공 반드시 쓰시고요. 학년 반드시 쓰시고요. 학번 반드시 쓰시고요. 성명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적사항이 반드시 적혀야 되고요. 인적사항을 하나 더 쓰지 않을 경우에 또는 이제 이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0점 처리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나는 지성인으로서 정직한 태도로 시험에 임했다고 하는 서명을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밑에다가 이제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 시험이 관리됐는지를 예 아니요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페이지로 작성할 때는 관리번호를 1-1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두 페이지를 쓸 경우는 여기다가 2-1 쓰시고 두 번째 페이지는 2-2로 쓰시면 됩니다. 혹시 세 페이지로 쓰실 경우에는 3-1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뒤에다가 한 장 더 복사해가지고 붙이신 다음에 3-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바꾸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답안은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쭉 아셨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밑에는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 공지사항실에다가 이렇게 안내를 첨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지하고 시험 답안지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에 의해 중간고사 안내 동영상을 여러분 시청하고 있는데요.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내용은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는 주로 이제 세포 단위로 세포에 대해서 생명공학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개체 단위로 개체 소화기라든지 순환기라든지 또는 이제 신경계라든지 또는 호흡기 그다음에 생식기 그런 그 기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기관에 대해서 개체에 대해서 동물 개체 뭐 호랑이라든지 또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개라든지 또는 소라든지 이런 개체의 순환기 그다음에 소화기 그다음에 호흡기 그다음에 신경계 그다음에 생식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에 잘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